베텔게우스와 리게를 맨눈으로 관측했을 때와 사진을 찍어 관측했을 때의 결과가 나와 있고요. 맨눈으로 관측할 때는 베텔게우스가 더 밝아 보였지만 사진으로 이제 관측할 때는 리겔이 더 밝아 보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사람의 눈은 사진보다 파장이 더 긴 영역의 빛을 감지를 잘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맨눈으로 관측했을 때는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더 밝게 보였기 때문에 이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더 긴 파장의 영역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즉 파장이 긴 영역대의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사진으로 관측했을 때는 리겔이 베텔게우스보다 더 밝게 보였죠. 이거는 파장이 짧은 영역대의 에너지가 리겔이 베텔게우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의 영역이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더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장은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더 긴 파장대의 빛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파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높고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베텔게우스보다 리겔이 더 높고, 그러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짧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색지수 역시 베텔게우스보다 리겔이 더 짧아야 되겠네요. 관측 결과로부터 두 별의 물리량을 옳게 비교한 것은 별까지의 거리는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멀다. 지금 여기서 제시된 거는요, 별의 밝기, 이제 겉보기 밝기 혹은 겉보기 등급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별까지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 등급, 즉 광도를 알거나 혹은 직접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측정할 수가 없고요. 2번, 표면 온도는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되겠죠. 색지수는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크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광도는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크다. 광도, 즉 절대 등급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절대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요, 별까지의 거리하고 겉보기 등급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광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또한 별의 크기는 베텔게우스가 리겔보다 크다. 역시 마찬가지로 별까지의 크기도요, 별까지의 거리나 혹은 광도 등이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 역시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3번.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요,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나는 다 밝은 빛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그 밝은 빛을 흡수한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다는 전체적으로 다 어두운데 특정한 파장대에서만 빛을 방출한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고온의 고체에서는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렇죠. 고온의 기체에서는 가와 같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3번 고온의 별 주변에 저온의 성운이 있을 때는 그 성운에서 특정한 빛의 파장대만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나와 같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요. 4번 나의 별의 표면 온도를 판별하는 데 이용하는 스펙트럼이다. 분광경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선의 위치하고요,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서요, 별을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요. 5번 고온 고밀도의 기체에서는 다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고온 고밀도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은요, 가와 같은 연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온 저밀도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이 다와 같은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온 고밀도는 연소, 고온 저밀도는 방출.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은 5번. 표면 온도에 따른 별의 분광형과 주요 물질의 흡선의 세기를
나타냈고요. 별들의 대기 성분은 거의 비슷한데도요, 그 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종류하고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보기에 기억, 수소 흡수선은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수소 볼까요? 수소 원자는 분광형이 A0, 즉 10,000켈빈에서 가장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이 아니네요.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니은 헬륨 원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그렇죠, 흡수선을 더 잘 만들고 있고요. 디귿, 금속 원소의 흡수선은 칼슘 1 플러스 이온과 철 1 플러스 이온을 보시면요, 비교적 온도가 낮은 별에서 강하게 나타나겠죠. 디귿, 옳지 않은 내용. 리을, 분광형이 K0인형은 별의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원래 파장보다 길게 관측되면, 그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별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별 A, B, C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을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C는 주결성이다. 가로축 표면 온도, 세로축 절대 등급. H열도에서요, 왼쪽 위, 즉 A에서요, 오른쪽 아래, 즉 C 방향의 좁은 영역대의 별이 주결성에 놓여 있는 별이 되는 거고요. 이때 왼쪽 위로 갈수록 별의 질량은 증가하고요. 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별의 크기, 즉 반지름은 또한 커지게 되죠. 기억, 질량은 A가 C보다 크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색지수는 B가 C보다 크다.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는 작은 값을 나타냈죠. 온도가 B가 C보다 높기 때문에 색지수는 B가 C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디귿, 반지름은 A가 B의 10배이다. 표면 온도, 그리고 절대 등급, 즉 광도, 그리고 반지름의 관계식이 있죠. 별의 광도는요, 4파이 R의 제곱 곱하기 상수값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승. 그래서 별의 크기는 표면 온도의 3승에 비례하고요,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A별하고 B별의 이제 절대 등급을 통해서 밝기의 크기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A별은 0등급, B별은 10등급.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큰 거고, 5등급 차이가 났을 때 100배 밝기를 나타냈죠. 그러면 10등급이면 100의 100배니까 A별이 B별보다 10,000배가 더 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광도 10,000배, 그리고 표면 온도는 동일하고, 그러면 제곱근을 씌웠으니까요, A별이 B별에 비해서 반지름이 약 100배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반지름은 A가 B의 10배가 아니라 100배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1번이고, 이걸 다시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비례식으로 나타낼게요. A별의 반지름 대 B별의 반지름은 표면 온도는 똑같으니까 고려하지 말고요, A별의 밝기가 B별의 밝기의 10,000배라고 했죠. 그러면 1, 10, 100, 1000만이 되는 거고요. 그럼 100의 제곱 대 1, 그러면 100 대 1이다. A별이 B별보다 반지름이 100배가 크다. 그림은 H열
밀도에서 주계열성, 거성, 백색 외성 중 하나인 별 A, B, C, D의 위치를 나타냈다. A하고 D는 주계열성, B는 거성이 되겠고요. C는 백색 외성. 분광형이 O형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요 높고요. 색지수 값은 작은 값을 나타내겠죠. 또한 절대 등급이 위로 갈수록 작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쪽 갈수록 별의 밝기, 광도는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백색 외성에서 거성 쪽으로 이동을 하면 별의 크기는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밀도는 작아진다. 또한 D에서 A로 갈수록 별의 질량은 증가를 하는 거고요. 1번 질량은 A가 D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값을 나타내고요. 수명은 질량이 큰 A가 D보다 짧아야 되겠죠. 평균 밀도는 거성인 B가 백색 외성보다 작아야 하고요. 평균 밀도는 작아야 하고요. 반지름은 거성이 백색 외성보다 커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광도는 C와 D가 서로가 같지요. 정답 4번. 기역, 니은, 디귿의 광도, 계급과 분광형을 나타냈고요. 기역별은 광도가 1등급의 분광형이 M, 밝은 초거성이 되겠네요. 니은별은 광도 계급이 3의 G형, 그러면 거성에 놓여있는 별이 되는 거고, 디귿은 광도 계급이 5의 분광형이 지면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이 되겠죠. 광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그렇죠. 절대 등급이 작기 때문에 크고요. 표면 온도는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 니은은 G, 그리고 기역은 M. 그래서 니은도 옳은 내용. 디귿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기역이다. 예, 그렇죠.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별의 크기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 5번. 가는 질량이 다른 두 원시 별이 수축하여 주계열성이 되는 동안의 진화 경로를 나눈 주계열 단계 이후의 시간에 따른 진화 경로를 HR도로 나타냈다. 이제 보시면요. 오른쪽을 볼까요? 태양의 질량의 5배 정도 되는 별은요. 진화하는 과정 중에 표면 온도가 매우 높아졌고요. 그리고 광도도 약간 커졌고 주계열이 도달하는 시간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보다 시간이 짧았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원시별은요. 표면 온도의 변화도 있었지만 광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태양의 질량의 5배보다는 길었네요. 주계열 이유를 한번 볼까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은 광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요. 대신 표면 온도가 매우 낮아졌죠. 근데 표면 온도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광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는 건요. 그만큼 별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도 한번 볼까요? 주계열 이후에 표면 온도가 내려갔고요. 광도가 증가를 했어요. 역시 표면 온도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커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크기가 커졌다. 즉 반지름이 둘 다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보기 기억. 가에서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 별이 되었다. 보실까요? 태양의 5배는 대략 한 2만 켈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은 한 5,000에서 한 6,000 켈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는 높은 주계열성이 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에서 태양 정도의 질량과 태양의 5배인 별은 모두 반지름이 그렇죠. 증가했죠. 표면 온도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크기가 커졌다. 또 반지름이 모두 증가했다.
옳은 내용.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결성이 되거나 주결성 이후의 단계로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그렇죠. 짧아졌죠.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H열도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을 보기는 이 별의 진화 단계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주계열성 단계가 되는 거고요. 주계열성 단계는 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중심액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나는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 거고요. 적색 거성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이제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다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적색 거성 이후에 바깥층 물질이 외부로 방출해서 행성상 성운이 되었다가 중심 핵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수축을 해가지고 밀도가 큰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밀도가 큰 백색 외성이 된다. 다에 대한 이야기이고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주계열성 가. 표면 온도가 낮고 붉은색을 띈다는 나 적색 거성.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기억 4번이 되겠네요. 초진성 잔해를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고요. 초진성 폭발 시 엄청난 양의 항성 물질이 중력파와 함께 이제 주변으로 이제 분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진성의 잔해를 형성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밝게 빛나는데요. 이런 천체를 이제 초신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이제 철보다 무거운 뭐 우라늄까지 중력파에 의해서 융합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러한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성간물질로서 이제 또 다시 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기 기억,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단계가 아니라 태양보다 질량이 8배 이상인 별의 진화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단계가 지난 후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한 것이다. 폭발 후에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1.4배에서요 3배 정도가 될 때는 그대로 중성자별로 남는데요. 3배 이상의 이제 질량을 가질 때는 블랙홀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옳은 설명.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단계는 주계열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2번. 질량이 다른 주계열성 A와 B의 진화 단계를 나타냈는데요. 위쪽은 태양 정도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아래는 태양보다 질량이 8배 이상인 별의 진화 단계가 되는 거죠. A와 B는 둘 다 주계열성 단계가 되는 거고요.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니은 태양은 A의 진화 과정을 따른다. 예, 그렇죠. 디귿 B의 진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초징성 폭발하는 과정 중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그림 가와 나는 주계열성에 속하는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냈고요. 가는 복사층과 대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대류층과 복사층. 그러면 가의 경우는 태양 정도의 질량,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대략 2배 이상인 별들의 에너지 전달 방식이 되는 거죠. 보기 기억, 가의 별의 최종 단계에서 중성자 별이 된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은요, 중성자 별이 아니라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가는 나보다 진화 속도가 느리다.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가가 나보다 진화 속도가 느릴 거고요. 디귿, 수소 핵융합 반응 중 CNO 순환 반응은 가보다 나에서가 우세하죠. 가는 이제 PP 반응을 이제 우세하게 하는 거고요. PP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고요. 중심 본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은 질량이 태양의 약 2배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심 본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별 가와 나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내부 구조. 가는요, 중심이 탄소.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고요. 나는 중심에 철이 있죠.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8배 이상의 별에서의 마지막 단계의 내부 구조가 되겠네요. 기어.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별의 중심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지요. 나의 경우는요, 철을 융합할 정도면 그만큼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 가와 나는 중심부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정답은 기어. 어느 외계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식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거죠.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별의 앞면을 통과하면 별의 밝기가 감소하고요.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처음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대략 1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대략 3.3일에서 2일 정도가 됐죠. 그러면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대략 한 2.2일 정도 되는 거고요. 보게 기억.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탐사 방법이다. 식현상을 이용한 탐사 방법이 되는 거고요.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는 1일에서 그 다음이 3.2일 정도 되니까 2.2일, 즉 3일보다 짧다. 옳은 내용.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릴수록,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요, 길어지겠죠. 그러면 A폭이 작아진다. A폭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A폭이 길어지겠네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래서 공전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A폭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 그림은 주결성의 표면 온도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내고 있죠. 별로부터의 거리가 1AU, 표면 온도는 대략 5,800켈빈, 딱 지구가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그쵸, 좁아지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좁아지고 별로부터의 거리도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그래서 대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생명 가능지대가 나타날 거예요. 니은. 행성 A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생명 가능지대는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별의 표면 온도가 5,000켈빈이고 별로부터 거리가 2AU인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표면 온도가 5,000켈빈의 2AU의 위치, 그러면 이 위치는요, 생명 가능지대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물이 얼음으로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따라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